네, 이번 시간에는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처 에비에이션 공매도 오히려 좋아 라고 지어봤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어, 바로 전전주였죠. 저저번 주. 엄청나게 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이 공매도 이슈 때문에 다시 그대로 원점으로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처 에비에이션이 1분기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에어택시 출시로 일주일 동안 무려 45%가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상승분을 다시 반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이제 컬퍼 리서치라는 곳에서 나온 공매도 보고서 때문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제 오도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개발 일정에 대한 허위 진술부터 의심스러운 비행시험 주장까지 모든 것을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 내고 이제 공매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일정 지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일정 지연이라는 거는 지연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고 정해진 시간에 여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업계에서 어떤 이제 스케줄이 미뤄지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3년 이상 지연이 됐던 이력이 있고요. 에어버스 380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네, 스페이스X 이런 거는 수없이 발사 마감일을 놓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속을 정해진 대로 이제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은 그게 어떤 회사의 펀더먼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방항공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 절차가 예측 불가능하기로 악명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도 이제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죠. 크리스찬 라마르크는 다양한 주식을 공매도하고 왜곡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컬퍼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아니다.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할 때나 급락을 할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놨듯이 시장의 과민 반응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민 반응이라는 거는 너무 공포심이 부풀려졌다라는 거죠. 뭐 악재인 거, 뭐 호재가 아니죠.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뭐 어떤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시장이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풀려진 공포는 가격적으로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시장의 과잉 기대는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별것도 아닌 거를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과잉 기대를 갖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타이밍에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처 에비에이션이 최근에 굉장히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뭐 굵직한 계약도 다 따내고요. 그다음에 2028년 LA 올림픽 공식 에어택시 파트너로 이미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직 멀었긴 하지만은 진정한 상업적 대비를 목표로 두고 있다. 거의 분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처 에비에이션이 올림픽 기간 동안 항공기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다면 도시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대규모 개념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눈으로 지금 뭐 빈번하게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의심을 사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눈앞에 실현이 된다면은 또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아주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시인성 있게 멋있게 잘 만들어 놨고요. 이제 요런 모습으로 헬기 비슷하게 이제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거죠. UAM. 그래서 가까운 도시에 하늘을 나는 전기 항공 택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객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교통량이 1시간 이상 걸리는 20에서 50마일 경로를 타겟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땅이 넓고 공간이 충분한 그런 국가에서는 충분히 도입해서 어,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이제 디자인도 괜찮고요. 내부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이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굵직한 계약들이 가능성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두릴이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그런 이제 방산 기업하고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안두릴하고는 이제 국방부를 위한 하이브리드 수직 항공기 공동 개발을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하고는 비행 시스템 및 제조 스택의 인공지능을 통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 공군하고도 이제 계약을 했는데 1억 4,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후 평가용 항공기를 인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용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전투 또는 군수 임무 수행 시에 FAA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하고 계약을 할 때랑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 승인이 아직 진행 중인 동안에도 그러니까 상업적인 어떤 B2B 쪽에 아직 인증이 나오지 않더라도 방위 쪽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팔란티어하고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하죠. 팔란티어도 이제 B2B, B2G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아처 에비에이션과의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 스텔란티스 쪽하고도 올해 초 4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물량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기관이 한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 스텔란티스죠.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현재 11.89%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익숙한 이름이 많죠. 뭐 블랙락, 뱅가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시우드의 아크도 있고요. 뭐 모건 스탠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비중이 꽤 높은 게 특징이에요. 절반 정도가 기관 비중입니다. 그래서 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푸조, 시트로엥, 그다음에 뭐 마세라티도 있고요. 뭐 크라이슬러, 지프 이런 브랜드를 소유한 큰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적고요. 거의 없거나 적고 어차피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외부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주식을 빨리 이제 매수를 할수록 주가의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정 시점에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높은 레벨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저번 주였죠. 저저번 주에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12달러의 전고점을 뚫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이제 10달러, 13달러에서 거의 뭐 14달러까지 갔다가 10달러대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제목에 썼듯이 공매도로 이렇게 빠진 것이 오히려 매수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향후 1, 2년 동안은 아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 큰 수익을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